선조실록 96권 선조 31년 1월 6일 임진 8번째 기사 1598년 명만역 26년 정유년 12월 25일 성첩한 제독의 접반사 장운익의 치계에 이달 16일 우승지가 성첩한 유지에 상께서 남하하시려고 한 계획이 군문의 저지로 부득이하여 중지됨에 따라 군대의 소식을 전혀 듣지 못하니 일로의 파발을 신명시켜 군중에 서 있었던 크고 작은 소식을 매일 치게 하라 하였는데 1월 25일 신씨의 신이 울산 선앙당 앞 기슭에서 받았습니다. 제독의 거둠과 군문의 소식은 이미 12차례나 치게 했는데 필시 도중에서 체류되었을 것입니다. 어젯밤 격리와 제독이 적의 속을 맞은편 봉우리에서 묵었고 각 병령의 군사와 말들은 다 야영하였으며 밤새도록 포를 쏘았습니다. 오늘 아침 또 남병과 우리 아군들로 하여금 토구를 공격하여 성을 무너뜨리고 넘어 들어가려고 했으나 청정이 현재 그 속에 있으면서 사면으로 흑담을 쌓았고 단원이 비오듯 하여 사람이 발을 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중국군 수백 명이 죽거나 다쳤고 아군들도 사상자가 많았으며 진 유격도 총탄에 맞아 할 수 없이 군사를 거느리고 진영으로 되돌아왔습니다. 격리와 제독은 분을 이기지 못하여 산속 계속 산 위에 머무르면서 내일 다시 성을 공격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로잡은 외적 4명과 도망쳐 나온 여인들이 다들 토굴 속에는 양식도 없고 물도 없어 형세상 오래 지탱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다른 곳에서 많은 구원병이 도착할까 염려스럽습니다. 또 저들이 서생포로 도망쳐 들어가면 형세가 더욱 어려워져 섬멸하기 쉽지 않을 것이니 이것이 매우 걱정됩니다 하였고 정유년 12월 27일에 성접한 제독의 접반사 장운익의 치계에는 이달 25일 이전의 일은 이미 13차례나 치게 하였습니다. 26일에는 입마를 쉬게 하고 하루의 양식을 방출하였으며 이어 도 원수에게 전령을 보내어 아군들로 하여금 나무 방패와 마른 풀을 쥐고 성 아래로 진격하여 적의 진영을 태우게 하였습니다. 이리하여 도원수 권율이 직접 진영에 나아가 독전하면서 영산 현감 전제와 출신 1인 군정 1명을 베어 조리 돌리니 군병들이 감히 진격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적의 탄환이 비오듯 하여 사상자가 매우 많았으므로 어쩔 수 없이 진을 물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어제 오후부터 오늘 밤까지 비가 멈추지 않아 인마가 추위와 배고픔에 지쳤고 진흙이 무릎이 빠질 정도였습니다. 토구를 함락시키는 것은 성을 공격하는 것보다 100배나 어려운데 날씨까지 이와 같으니 매우 민망스럽고 걱정이 됩니다. 오늘 아침 우리나라에 잡혀갔던 어린 아이 4명과 여인 2명이 도망쳐 나와서 청정등 5장수가 아직 성 안에 있는데 군량이 이미 떨어진 데다가 샘물도 없어 밤중에 몰래 성 아래에 있는 우물물을 기르러 가지만 졸개들은 마실 수가 없어 성 안에 있는 외적들이 밤낮으로 걱정하고 있다 하였습니다. 오늘 이른 아침 남강에 정박하고 있던 외선 30여 척이 비오는 틈을 타서 한꺼번에 전진해와 육지에 오르려고 하자 좌협의 군마가 포를 쏘고 함성을 지르면서 한참 동안 서로 싸웠는데 이때 격리와 제독은 군사를 거느리고 산 위에 진을 치고 있으면서 변에 대비하였습니다. 오후에 적선이 물러가 보구 밖에 모여 있었습니다. 경리가 접반사와 도원수를 불러 위로하기를 그대 나라의 군사들이 적의 진영을 불태워 함락시키지는 못했으나 죽음을 무릅쓰고 성을 공격하여 성세를 도왔으니 매우 기쁘다 하였습니다. 경리와 제독이 산 위에서 진을 치고 있을 때 외적 2사람이 깃대를 잡고 편지를 가지고 나와서 화친을 청한다고 하였습니다. 경리가 통사와 중국인에게 영전을 주어 그들을 나오도록 하였고 또 통사 박대근과 항복한 외인 월후를 시켜 성 아래에 가서 적을 조유하게 하니 외적이 답하기를
싸우고 싶다면 당연히 서로 싸울 것이요. 화친하고 싶다면 한쪽 방면의 포위를 풀어 우리가 성을 나아갈 수 있도록 하고, 또 장수 한 명을 보내어 화친을 의논하자였습니다. 그리고 격리와 제독이 산꼭대기에 있으면서 비바람을 무릅쓴 것이 이미 5일째인데 고생스러운 정상은 이로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감사 이 용수는 경주로 물러가 있으면서 오지도 않았기 때문에 모든 직원과 시초 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 있으면 물론 담당 관원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신이 이덕형과 함께 간신히 인근의 각 고을에 분정하여 격리와 제독의 음식은 근근히 갖추어 바치고 있으나 삼협 이하의 장수들은 서군과 장까지 떨어져 다토 신에게 와서 요구하고 있으니 일이 매우 난처합니다. 또 오늘 도망쳐서 돌아온 사람들이 모두들 토굴 속에 있는 외적들이 현재 높은 사다리를 만들어 새벽에 도망치려 한다 하였으며 남강에 있는 외선들도 진퇴가 일정하지 않습니다. 밤에도 비가 그치지 않자 제독은 밤중에 적과 충돌할 위험이 있을까 걱정하여 삼협의 군병들이 현재 진을 치고 대비하고 있습니다 하였다. 이를 비변사에 게하하니 비변사가 회개하기를 이용순의 행위가 과연 아랜대로라면 매우 놀라운 일이다. 장계의 사연대로 추구하소서. 모든 지공에서 마음을 다해서 조치하여 부족하거나 미흡한 일이 없게 할 것을 아울러 행위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정윤년 12월 27일 성첩한 격리의 적반사 이덕형과 도원수 권율의 치계에 어제 적과 싸운 절차에 대해서는 이미 치계하였습니다. 저녁 때부터 시작하여 내린 비가 밤새도록 개이지 않았습니다. 덕형이 새벽녘에 격리의 장막 밖에 가서 문안하니 격리가 제독과 함께 있으면서 도망쳐 나온 피로인 4명을 다방면으로 신문하고 있었습니다. 말하기를 그들이 성중에는 양식이 없고 우물물도 없어 적도들이 혹 탄 쌀을 주어서 먹기도 하며 밤에 비가 오자 헛옷과 종이를 펴서 비에 적셔 가지고 짜서 마시는 자가 많다 하였고, 또 가등 청정 등이 서생포를 벌이고 이곳에 온 것을 매우 한스럽게 여긴다고 하였습니다. 격리가 그들을 성명과 거주지를 물은 다음 덕형에게 보내어 간호하여 살려주도록 하였습니다. 또 신들에게 어제 조선군들이 나아가 싸워 성세를 도왔으니 비록 성을 깨뜨리지는 못하였으나 매우 가상한 일이다 하였습니다. 오늘도 포를 쏘고 말을 달려 외적들로 하여금 계속 조총을 쏘게 함으로써 휴식을 취하지 못하게 하고, 또 사면에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을 불러 그들로 하여금 빨리 밖으로 나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진시의 배에 있는 외적들이 강가로 다가오면서 점차 상류로 향해 오자 격리와 제독이 전령을 보내어 싸움을 독려하였고, 또 우리 아군들로 하여금 서둘러 성을 포위하는 형상을 취하도록 하였습니다. 격리와 제독은 수하의 병사들을 거느리고 적의 토굴 맞은편에 있는 봉우리로 올라갔고, 절병들은 선상에 있는 외적들과 한참 동안 크게 싸웠는데 양쪽의 포성이 계속되면서 적이 많은 상처를 입고 퇴각하였습니다. 또 외적 몇 명이 죽간에 편지를 끼워 깃대를 들고 성에서 내려왔는데 격리가 주인을 시켜 가져다 보니 그것은 청정의 부장이 병사에게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청정은 서생포에 있고 소장들이 여기에 있는데 조선의 장수 한 명을 뽑아 우리와 함께 서생포에 가서 강화를 맺으면 두 나라 사람들이 많이 죽게 되지 않을 것이다 하였습니다. 격리가 그들을 적시 돌려보내면서 효유하기를 청정이 와서 항복한다면 한성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죽음을 면할 뿐 아니라 마땅히 조정에 아래어 벼슬을 내리고 후한상을 주겠다. 중국 조정에선 결코 신의를 저버리지 않을 것이다 하고 아울러 영전을 주어 적전으로 보내게 하였습니다. 적도들이 영전은 그대로 남겨두고 대답하기를 청정이 서생포에 있다. 남쪽의 길을 약간 열어주면 곧바로 말을 달려가서 이야기하겠다 하였습니다. 격리가 이어 각 영의 제의장을 불러 군무를 의논하고, 또 덕형을 불러 삼협의 인마가 모두 지치고 굶주렸으니 조선군 가운데 쓸 수 없는 자를 뽑아서 보내 풀을 베어 각 영에 공급하도록 하라 하였습니다. 격리와 제독이 진영에 돌아 초방을 짓고 오래 머무를 계책을 세웠는데
적의 토굴에서의 거리가 겨우 1, 2 정도입니다. 신씨의 격리가 헌패를 내어 김응서로 하여금 항복한 외인을 데리고 적진으로 가서 화복을 잘 깨우치도록 하고 통사 송엄남을 시켜 분부하기를 오늘 밤 외적이 간사한 계책을 낼 것이니 우리 군사의 가경에는 거듭 조심하여 대비할 것이며 조선의 병마도 거듭 엄밀하게 신칙하여 잘못된 일이 없도록 하라. 김응서는 항복한 외인을 데리고 밤새 술라를 돌면서 성을 나온 외직들을 조유해서 데려오라 하였습니다. 또 계속 사로잡혀갔던 사람들을 신문하니 장정과 그 아들이 다른 외장들과 함께 모두 성중에 있다 하였으니 외적들이 청정이 서성포에 있다고 한 말은 거짓이었습니다. 또 격리가 수고하는 모습은 말로 다 할 수 없었는데 문안하러 오는 사신이 아직도 도착하지 않았으니 매우 미안스럽습니다 하였는데 비변사에 개하하였다. 선조실록 96권 선조 31년 1월 7일 개사. 첫 번째 개사. 왕세자가 문안하다. 선조실록 96권 선조 31년 1월 7일 개사. 두 번째 개사. 금문도감이 아뢰기를 애제 금문의 분부에 따라 진 동지를 만나 군량에 관한 일을 의논하였습니다. 진 동지가 조선 백성들의 힘이 이미 고갈되어 조치하기가 매우 어렵고 또 조선의 일을 내가 주관할 수가 없다. 이는 오직 조선 배신들이 힘을 다해 조치하기에 달려 있으니 해관의 각 배신들에게 임문하여 주변 고을의 인부와 말을 더 징발하여 전운하도록 독려하라. 수우는 지난날 내가 서로 등 세 강에 설치된 부교 가운데 큰 배 50척이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것으로 조운할 만하였다. 즉각 배신에게 임원하여 다른 작은 배로 부교를 보완하도록 하고 이 큰 배들을 떼어내어 양곡을 운반하는 데 쓰도록 하라. 각처에서 군량을 관할하는 배신의 성명과 이러한 일의 내용을 첩서에 써서 군문에 올리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습니다. 듣건대 후군의 병마들이 많이 이른다고 하고 남쪽에 있는 대군이 일을 끝내고 철수해 올 경우 경성에서 한 달간의 식량이 아마 5만 석을 밑돌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경창에 있는 쌀은 2만 석을 넘지 못하고 서로에서 운반되어 오는 수량은 한 달에 많아야 8, 9천 석을 넘지 못하니 앞으로 계속 접재할 일이 없습니다. 할 길이 없습니다. 이제 인부와 말을 더 증발하는 것과 배를 더 조처하는 등의 조항을 각 해관들에게 하사하여 그들로 하여금 독촉하여 거행하게 하소서. 듣건대 황해도의 복수군의 수가 잠옷 많으니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있다고 하니 이들에게도 석수를 배정하여 운반하도록 할 것으로 하서하에 아울러 언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96권 선조 31년 1월 7일 개사. 세 번째 개사. 병조가 아뢰기를 전 김해 부사 백사림은 황석 산성이 함락되던 날 끝까지 사수하지 못하고 적에게 붙은 아정과 백성들에게 유인당해 성을 넘어 몰래 도망쳐 자기 집안은 보존하였으나 온 성의 사람들을 어육이 되게 하였으므로 듣는 사람들이 분통스럽게 여기지 않는 자가 없습니다. 백이 종군으로 그의 죄를 징계하기에 부족하니 잡아다 공문하여 죄를 정하여 군유를 중하게 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96권 선조 31년 1월 8일 가보. 첫 번째 기사. 왕세자가 문안하다. 선조실록 96권 선조 31년 1월 8일 가보. 두 번째 기사. 정유년 12월 29일 청첩한 격려의 접반사 이덕경과 도원수 권율의 치계에 지난밤부터 서풍이 크게 불고 날씨가 매우 추워졌는데 절병이 강가에서 수비하느라 고초가 극심합니다. 새벽 무렵에 격리가 신들에게 오늘 풍세가 좋으니 뗄나무를 많이 준비해서 바람을 타서 불을 놓아 적의 소굴을 태워버리려고 한다고 하고는 드디어 삼협의 병마와 아군에게 섭과 불을 준비하도록 명하였습니다. 오후에 남강에 있던 적선 26척이 물을 따라 올라와 외적의 토굴과 마주 보이는 곳에 이르자 적장 한 사람이 졸개 5, 6명을 거느리고 성 밖에 나와서 배 위에 있는 외적을 불렀습니다.
중국군이 화포를 많이 쏘자 신시 말쯤에 적선이 물러갔습니다. 경리가 중국군과 아군에게 에페와 풀단을 가지고 적탄을 막으면서 전진하도록 하여 성에 다가가 불을 놓으려고 하였는데 적의 토굴에서 총탄이 빗발치듯 하여 겨우 목책 밖에까지 진격하고는 더 이상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저녁에 각 군이 다시 진격하고자 했으나 외적이 화포를 쏘므로 제군이 위축되어 물러났습니다. 경리와 제독이 진영의 막사로 돌아와 각 군으로 하여금 초방을 만들어 포위한 상태로 진영을 세우게 하고 신들에게 군량의 운반을 독촉하여 오래 머물 계책을 세웠습니다. 밤중에 외적 수십 여인이 몰래 나왔는데 부총의 병사들이 매복하고 있다가 섬멸하여 외적의 수급 6을 베었고 나머지 적은 상처를 입고 도망쳐 들어갔습니다. 위협의 군사들로 또 외적 한 사람을 사로잡았습니다. 하였는데 비변사에 계하하였다. 선조실록 96권 선조 31년 1월 9일 을미 첫 번째 기사 의금부가 아뢰기를 지금 외적을 피해 도망쳤음은 수령들이 끝까지 관직을 지키지 못한 죄는 똑같습니다만 범한 죄의 경중인 피차 서로 혼동되어 끝내 실상을 알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껏 의심하며 망설인 채 일찍 사실을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임충간의 죄상이 가장 심하여 중전에 처해야 하는데 스스로 처벌을 면하지 못할 뿐 아니라 미리 옥에서 도망쳤으니 더욱 통분스러운 일입니다. 그 다음은 유몽경으로 그는 무과 출신의 수령으로서 전에 영장의 책임을 맡기까지 한 자인데도 산성에서 나온 뒤에는 군병을 통솔하여 매복을 설치하고 정로를 차단하는 데는 전혀 뜻이 없고 도망쳐 숨기에 뒤질세라 다른 지방으로 멀리 도망하여 감으로써 곡식을 다 잃어버리게 하였으니 다른 자에 비해 더욱 극심합니다. 외적이 물러가고 고을로 돌아온 뒤에는 수하의 군사들이 적의 수급을 벤 곡이 있으나 그것으로 그 죄를 속받기에는 부족할 듯합니다. 그 나머지 사람들은 별로 심하거나 또렷한 자치가 없으니 참작하여 결정하시면 오직 상의 재량에 달려 있습니다. 황공하게 감히 아뢰입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대신들과 의논하라 하고 비만기로 이르기를 수령들이 도망쳐 숨은 것은 모두가 다 그런 실정이었다. 수령들이 도망쳐 숨었기 때문에 병사들이 군사를 뽑아 적을 막을 수가 없었고 병사들이 군사를 뽑아 적을 막지 못했기 때문에 나라를 잘 보존하지 못한 것이니 이는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도망쳐 숨은 수령에 대해 군율을 적용해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전에 그 가운데 특히 심한 자들은 법을 적용하고 경리에게 보고하라고 전교하였으니 유사는 마땅히 그 중에 특히 심한 자를 들어서 군법에 따라 차결하고 경리에게 보고하여 우리에게는 조금은 생기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옳았다. 그런데 거칠어로 문식만 하고 머뭇거리며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왕옥은 엄한 곳인데 어찌 송사를 결단하는 것이겠는가? 진실로 회개한 내용대로라면 모든 고을의 수령들이 곳곳마다 다 잘 지켰다는 것이니 어찌 그럴 리가 있겠는가? 대신의 장계까지도 역시 사실대로 말하지 않은 것은 또한 무슨 까닭인가? 내가 전에 경리에게 직접 책망을 들었는데 경리도 내가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서는 국왕이 나와 더불어 의논하여 처리하자 하였으니 여기에 어찌 까닭이 없겠는가? 하물며 천자의 조칙에 배신들이 도망쳐도 처형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으니 더욱 송구스럽다. 이런 수령들을 다 처형할 수야 없겠지만 먼저 그 가운데 한두 명에 반드시 법을 시행하여 그 주의를 바로잡아 한 사람을 징벌하여 100사람을 징계시킨 뒤에 다른 사람들은 놓아주기도 하고 감면해주기도 해야 한다. 그 전에 석방시키는 것을 가볍게 의논해서는 안 된다 하였다. 선조실록 96권 선조 31년 1월 9일 을미 두 번째 기사 이달 16일 임인일 정망에 월식이 있었다. 선조실록 96권 선조 31년 1월 9일 을미 세 번째 기사
이날 밤 이경의 분호조 참의 이 시발이 중주에서 치게 하였다. 오늘 계진 순무 아문의 차관이 남쪽에서 와서 오 경력에게 천병이 도산을 포위한 지 10일이 지나도 격파하지 못했는데 구원을 온 외선들이 많이 와서 정박했기 때문에 부득이 4일 포위를 풀고 철수하여 경주로 돌아왔다 하였습니다. 선조실록 96권 선조 31년 1월 10일 병신 첫 번째 기사 예조가 아뢰기를 천총 만해가 탄환에 맞아 죽었으니 차전이 있어야 할 듯하다는 아렘에 대해 윤화하셨습니다. 빨리 제문을 지어 해당 낭청을 보내어 나를 가려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아랜대로 하라고 하였다. 선조실록 96권 선조 31년 1월 10일 병신 두 번째 기사 홍진월 의정부 우참천에 유공량을 사헌부 지평에 서성을 병조 참지에 이심을 홍문관 교리에 홍경신을 부교리에 황섬을 병조 참의에 조중립을 예문관 검열에 이유홍을 시강원 설서에 제수하다. 선조실록 96권 선조 31년 1월 10일 병신 세 번째 기사 정윤년 12월 30일 성첩반 접반사 윤형과 충청도 절도사 이시연의 치계는 다음과 같다. 이달 24일 아침에 총병이 고 도독과 함께 군사를 출동시켜 울산에서 10여리 떨어진 곳에 주둔시켰습니다. 좌협의 군사가 이미 적과 만나 싸운다는 말을 듣고 총병에게 물으니 총병이 적에게 4개의 진영이 있는데 이미 동쪽의 진영을 격파했으니 모든 진영의 적이 오늘 반드시 도망칠 것이다 하였습니다. 신들이 직접 적의 진영에서 우리쯤 되는 우암산 위로 나아가 바라보니 외성은 이미 격파하였습니다. 오후에 중협의 병사를 모두 불러 진격하게 하였으나 날이 어두워 접전하지 못했습니다. 25일 이른 아침에 제군이 사방에서 성으로 다가가자 적이 수없이 총을 쏘아 중국군과 아군의 많은 사상자를 냈는데 성에 오르고 성을 격파하는 도구가 없어 잠시 뒤에 군사를 후퇴시켰습니다. 26일 양경리가 도문수 권유를 불러 말하기를 오늘은 천병을 휴식시키려고 하니 조선의 군사가 나아가 공격하라 하였습니다. 이에 권율이 제군을 독려하여 성에 다가갔다가 적이 총탄을 비오듯 퍼부어 많은 사상자를 내고 후퇴하였습니다. 26일 저녁부터 비가 내려 27일까지 하루 종일 비바람이 쳤는데 제군이 비를 무릅쓰고 공격하였습니다. 28일에도 진격하였는데 사상자는 여전하였습니다. 29일에는 땔감과 풀을 모아서 적의 진영을 태워버리려고 하였으나 중국군과 아군의 사상자가 매우 많아 성 아래까지 진격하지 못하고 밤 이경에 물러났습니다. 또 적선이 어떤 때는 30여 척, 어떤 때는 25척 내지 26척이 매일 남강을 올라와 서로 총을 쏘다가 저녁이면 물러나고 하였습니다. 이는 대개 성 안에 있는 적을 데리고 가려는 것이었으나 제군이 엄중하게 대비하였기 때문에 머뭇거리다가 물러난 것입니다. 29일 밤에 작은 배가 올라오자 적의 무리 30여 명이 성을 나와 강변에 이르러 배를 타고 도망치려고 하였습니다. 이때 우협과 오 총병의 군사가 이들과 싸워 우협은 적의 수급 하나를 베고 오 총병의 군사는 수급 6을 베었으며 나머지 적은 모두 상처를 입고 성 안으로 도망쳐 들어갔습니다. 요즘 사로잡은 외인에게 물으니 가등청정은 성중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으로 적에게 잡혔던 사람 6, 7인이 도망쳐 나왔는데 그들에게 물으니 성중에는 양식도 없고 우물도 없어 적의 졸개들이 밤에 성을 내려와 탄 쌀을 주워서 먹고 있으며 성 밖에 있는 우물은 이미 다 묻어버렸다. 적도들이 그릇이 없어 작은 주발로 물을 떠서 마시거나 혹은 옷을 적셔 짜서 마신다고 하였습니다. 30일 외적의 투서에 강화하고 싶은데 성 안에는 그를 아는 사람이 없다. 배 위에 중이 있으니 보내준다면 가서 강화의 글을 짓고자 한다 하였습니다. 적의 영세를 보면 매우 공고와 위축되어 있는데 성이 험고하여 격파하기가 쉽지 않고 제군의 양식이 넉넉하지 못하여 매우 염려스럽습니다. 일이 끝난 다음에 치게 하고 싶었으나 사세가 이와 같아 쉽게 끝날 것 같지 않으므로 우선 먼저 아뢰입니다.
선조실록 96권 선조 31년 1월 11일 정묘 첫 번째 기사 왕체자가 무난하다. 선조실록 96권 선조 31년 1월 11일 정묘 두 번째 기사 정원이 아뢰기를 울산 싸움에서 중국군과 아군이 많이 죽었으니 그곳에서 제사를 지내지 못한다 하더라도 단을 쌓고 제사 지내는 것이 옳겠습니다. 하니 상이 아랜대로 하라고 하였다. 선조실록 96권 선조 31년 1월 11일 정묘 세 번째 기사 진시에서 50가지 햇물이 갇히다. 선조실록 96권 선조 31년 1월 12일 무술 첫 번째 기사 상이 홍제원에 행행하여 진어사 감근어사로 이름은 진효이다. 영희하였다. 상이 막차로 들어가니 왕세자가 사서 이 필령을 보내어 문안하였다. 상이 눈과 얼음 위에 앉아 종일토록 기다렸는데 해질녘에야 어사가 도착하였다. 상이 막차에 나아가 손을 맞잡고 서 있었는데 어사가 곧바로 상의 앞에 이르렀어야 교자에서 내렸다. 어깨를 나란히 하여 막차로 들어간 지 한참 만에 어사가 군문 낭중 도독과 예를 마친 뒤에 상에게 들어오기를 청하고 중문 밖에까지 마중을 나와 인도하였다. 당상에 올라가 제배례를 행하고 자리에 앉아 차를 마셨다. 상이 이르기를 과인이 직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까닭에 천조의 대간에게 거듭 수고를 끼쳤소이다. 대인께서 여기에 왔으니 장차 구원해주는 은혜를 입게 될 것이라서 소방에서 장차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모르겠소이다. 하니 어사가 답하기를 황상께서 기국이 200년 동안 충순한 것을 매우 가상하게 여기시는데 불행히도 섬 오랑캐들의 침략을 받아 국세가 잔파되어 떨치지 못하자 특별히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시어 군대를 동원해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저 개돼지 같은 심유경이 강화라는 두 글자로 큰 일을 거르쳤습니다. 이제 군문과 경리는 호령과 법도가 엄명하니 반드시 큰일을 성취할 것입니다. 기국에서는 반드시 심력을 다하여 와신 상담의 마음가짐을 가진다면 종사에 무한한 아름다움이 있을 것입니다. 또 지금같이 난을 제거하는 때를 당하여 문만을 승상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무를 단련하여 다시 국가를 회복시킬 것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훌륭한 가르침이 여기에까지 미치니 감히 명심하지 않을 수 있겠소이까 하였다. 상이 예단을 정정하니 어사가 필련만 받았다. 상이 하직하고 나오니 어사가 중문까지 전송하였다. 선조실록 96권 선조 31년 1월 10일 무술 두 번째 기사 의금부가 아뢰기를 도망한 수령에 관한 기사를 대신들과 의논하여 입게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의논한 대로 하라. 유몽경은 내일 차명에 차하라. 도망한 수령들을 유울에 의가하여 차명에 차한다는 뜻을 중국 장수에게 알리지 않을 수 없다. 이 뜻을 내일 군문에 고할 것인지를 정원에 의논하여 아뢰라 하였다. 선조실록 96권 선조 31년 1월 13일 기의 첫 번째 기사 왕세자가 무난하다. 선조실록 96권 선조 31년 1월 13일 기의 두 번째 기사 정원이 아뢰기를 우리나라의 전망과 천하의 안위가 이번 일에 달려있는데 뜻하지 않게도 대군이 후퇴하여 주둔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대로 열흘이 지나간다면 경상도에서 모은 곡식으로는 그들을 접제할 길이 전혀 없습니다. 가령 서울로 물러나 주둔한다 하더라도 현재 있는 쌀과 콩으로는 더욱 지탱할 길이 없습니다. 조정에서 대책을 강구한 것이 빠짐없이 하였다고는 하지만 비변사의 제신들을 일시에 조정에 모이도록 한다면 어찌 강구책을 세우지 못하겠습니까? 신들이 이미 건밀한 자리에 있으므로 소위를 지닌 채 침묵하고 있을 수 없어 감히 아뢰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의견은 그럴듯하다 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고요직 서로의 현명함이 요순에게 미치지 못하는데도 요순은 그들에게 자문하기를 그치지 않았고 소화 장량 한신 팽월의 지혜가 고조에게 미치지 못했는데도 고조는 그들의 말을 물 흐르듯이 따라주었다. 이는 고의로 스스로를 낮추고 묻기를 좋아하는 명성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마음속으로부터 스스로 부족하게 여겨 한 가지 선이나 한 가지 계책이라도 혹 숨겨져 나의 덕업에 보탬이 되지 않을까 두려워한 것이다. 이렇게까지 하지 않는다면 덕이나 업이 성취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재앙과 실패가 닥쳐오미 이루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금 남쪽 오랑캐가 영토를 점거한 지 이미 7년에 이르렀다. 다행히 중국군이 마리 타국을 구원해주는 힘을 잊게 되었으니 우리나라의 전망이 이번 일에 달린 것이다. 그런데 천균의 화살이 도리어 세양지를 쏘게 되었으니 이는 초나라 병졸이 식량이 다해 동으로 돌아가게 되는 근심이요. 제갈량이 양식에 떨어져 어쩔 수 없이 군대를 돌리게 된 형세이다. 이런 때를 처해서 규획의 계책에 있어 원대한 데까지 미치지 않는 것이 없고 작은 것이라도 거행하지 않는 것이 없이 하더라도 좋은 계책을 얻기 어려울까 걱정인데 이제 정원에서 청한 것은 단지 비변사의 관원을 등대시키라고만 하였으니 역시 소견이 너무 협소하다고 하겠다. 한 명의 제신을 소대하거나 한 명의 상신을 불렀다는 소리는 듣지 못하였고 단지 의견은 그럴듯하다는 말로만 정교하였으니 곡식이 이미 고갈되었고 일이 이미 걸러져서 다시 해볼 수 없는 형세라고 여겨 그런 것인지 모르겠다. 옛 사람들은 정성으로 찾으면 눈 속에서 외가 나왔고 얼음이 깨지면 잉어가 뛰어나오기도 했는데 하물며 곡식이란 사람이 준비하기에 달린 것이요 귀신이 운송하는 물건이 아닌데이겠는가. 진실로 종사가 불에 타버린 분노를 격발시키고 능침의 분묘를 훼손당한 비분을 일으켜 한 명의 사신을 보낼 적에도 정성을 다하고 백성들의 마음에도 정성을 편다면 부민으로서 고을에 잇따라 사는 자들이 감격한 나머지 아까운 줄을 모르는 것이다. 한 집에서 모아 한 고을에 이르고 한 고을에서 모아 팔도에 이르면 10만 군사의 반년 양식은 힘들이지 않고도 쉽게 모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계책은 쓰지도 않은 채 근본을 버리고 말단을 따르기만 하여 성심으로 구하지도 않음으로써 호응도 실답지 않게 된 것은 물론 주목이 세밀할수록 얻는 곡식은 더욱 적게 되었다. 이는 다름이 아니라 말을 할 수 있는 길이 넓지 못하고 또 말대로 시행하는 길이 협소하기 때문이다. 당시 사람으로 한 사람도 나와서 바로잡는 자가 없었으니 한심하고 애석하다.